연방당국과 LA 경찰국이 연말 증오범죄와 강력 사건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선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0살 소년이 자신에게 전자기기를 사주지 않는 엄마를 총으로 쏴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소년에겐 1급 살인 혐의가 적용돼 60년형에 처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LA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마리화나 과다 복용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LA에서 여성 2명이 남성에게 약을 먹인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들을 상습범으로 보고 수배에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겨울 폭풍이 상륙하면서 이번 주 많은 양의 비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첫 소식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중요하게 참고하는 물가지표의 상승폭이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높은 물가를 해결하는 데 진전이 있다는 신호라며 환영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10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1년 전에 비해 6%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월의 6.2%보다 상승폭이 다소 줄어든 겁니다. 에너지와 식료품 등을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도 오름세가 꺾였습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밑돌았고 1년 전에 비해서는 5%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개인이 소비한 모든 물품의 가격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연준이 물가 추이를 판단할 때 비중 있게 참고하는 지표인데 계절에 따라 소비가 크게 변하는 에너지와 식료품 등을 제외한 근원 지수를 특히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연준이 이번 달에 금리 인상폭을 낮추겠다고 밝히면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지수가 긴축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수준으로 낮아진 사실에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But core inflation often gives a more accurate indicator of where overall inflation is heading. 12-month core PCE inflation stands at 5.0% in our October estimate, approximately where it stood last December when policy tightening was in its early stages.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높은 물가를 해결하는 데 진전이 있다는 신호를 보고 있다면서 정부의 경제 계획이 작동한다는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주요 의제로 올랐는데 바이든 대통령도 수정 필요성과 방법을 언급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프랑스 사이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다지기 위한 방문이었지만 서로 불편한 현안도 정상회담 의제에 올랐습니다. 먼저 두 정상은 회담을 마치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올해 전례 없는 수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이러한 위반을 다루기 위한 공조를 지속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북미에서 만들어진 전기차에만 세금 혜택을 주도록 해 외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을 불러온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의제로 등장했습니다. Ce matin, une très bonne discussion sur l'ARE et les textes récemment pris par l'administration américaine. Et nous avons 깊은 얘기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어제 워싱턴에 오자마자 미국 의원들을 만나서 이 법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 법이 프랑스 업계에도 아주 공격적이라면서 일부 유럽 기업에 예외가 적용된다 해도 유럽 국가들 사이 분열을 초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을 시작으로 유럽까지 반발하자 바이든 대통령도 해결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그 방법까지 제시했습니다. There's obviously going to be glitches in it and need to reconcile changes. For example, there's a provision in it that says that there is an exception for anyone who has a free trade agreement with us. 마크롱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와서까지 전기차 차별 문제를 제기할 정도로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산 우선 정책은 미국 밖에서 엄청난 저항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아시안 증오범죄가 최근 2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수사국 FBI와 LAPD 등 사법기관들은 특히 연말에는 절도범죄도 평소보다 높은 만큼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치폴레 매장 앞. 흑인 남성이 옆에 있던 아시안 남성을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가격합니다. 갑자기 공격을 받고 쓰러진 이 남성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 같은 증오범죄는 미 전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 2020년 3월부터 현재까지 아시안 증오범죄 발생 건수는 11,500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 아시안 증오범죄는 2020년 89건에서 2년 만에 247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Black 4%, anti-Latino 30%, anti-Semitic 32%, and I guess LGBTQIA community 47%. That is very high. However, I guess the Asian American population is in 177%, and this data is just from August. 연방수사국 FBI는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아시안 증오범죄도 적지 않다면서 이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해선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eing Korean American myself, we're always taught not to speak up and not to cause too much trouble. But now it's not the time, right? If we don't know about it, there's nothing that we can do. So we really need to ensure that we are speaking up and letting law enforcement and letting other communities know that this is happening here in our own community. 이와 함께 경찰은 캘리포니아주의 연말연시 쇼핑객을 노린 강력범죄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specially during the holiday season, when they go shopping, a lot of vehicles are being burglarized as well. So we just want people to be aware and people to be safe during these holidays. 한편 일각에선 피해자가 증오범죄로 신고를 해도 처벌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물다면서 이를 해결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10살 아들이 엄마를 총으로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VR 헤드셋을 안 사줬다는 이유였습니다. 처음 우발적인 사고로 봤던 경찰은 이 소년을 1급 살인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1일 오전 7시쯤 위스콘신주 미러키의 한 가정집에서 40대 여성이 총에 맞아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빨래를 하고 있던 엄마의 근처에서 총을 갖고 장난을 치다 사고가 났다는 10살 아들의 증언을 토대로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 친척 집에 머물던 이 소년이 무슨 일이 있었냐는 이모의 추궁에 자신이 엄마에게 총구를 겨눴다고 밝힌 것입니다. 당초 과실치사 혐의로 소년을 재판에 넘겼던 검찰은 친척들의 신고로 재수사에 돌입해 소년이 엄마에게 직접 총을 쐈다는 자백을 받아내고 오늘 이 소년을 1급 살인 등의 중범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nytime there's violence that happens in Milwaukee, whether it's committed by somebody who's 10 years old or much older than that, that gives me pause. I don't want to see anybody hurt or lose their lives in the city. In this particular case, I don't have the details just yet. This is something that is just coming to my attention just this morning. 특히 소년의 자백으로 드러난 사건의 정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소년은 사건 당일 엄마가 아침 일찍 자신을 깨운 것에 대해 화가 나 있었고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서 가상현실 게임 기기인 VR 헤드셋을 사주지 않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엄마에게 총을 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살해 의도도 명확했습니다. 당시 총은 잠금 장치가 되어 있었지만 소년이 엄마가 갖고 있던 열쇠를 몰래 훔쳐 직접 총을 빼낸 사실이 자백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친척들은 이 소년이 4살 때부터 동물을 학대하고 집에 불을 지르는 등 분노 조절에 관한 증상을 보였다면서 이 때문에 최근까지 상담 치료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엄마를 살해한 10살 아들은 1급 살인과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현재 청소년 구금시설에서 일주일 뒤 열릴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일지라도 중범죄를 저지를 경우 성인의 준의 처벌을 받는 위스콘신주 법상 소년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60년형에 처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LA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마리화나 과다 복용으로 통증을 일으켜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LA 소방국은 오늘 아침 10시 30분쯤 벤나이스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 10명이 학교에서 마리화나 과다 복용으로 추정되는 증상을 겪어 통증을 호소하는 일이 발생했고 10명 가운데 최소 6명이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I don't have their grades. We didn't ask them that. That's not part of our usual questioning. But again, the range was 12 to 15, both male and female. 병원으로 이송된 6명의 학생들은 현재 심각한 증상을 호소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국은 10명의 학생들 모두 마리화나를 피운 것으로 보인다면서 벤나이스 중학교에 같은 증상을 보이고 있는 또 다른 학생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LA에서 여성 2명이 남성에게 약을 먹이고 금품을 털어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은 남성 1명이 베버리힐스의 한 술집에서 만난 2명의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파티를 벌인 가운데 이 여성들에게 건네받은 음료를 마시고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여성 2명은 남성의 집에 있던 롤렉스 시계와 현금 등 $17,000 가치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e next thing I know, it's the next day, 15 hours later. I woke up with a massive headache. My body was aching, and I realized that my house was ransacked. 이어 마약을 먹이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여성 2명이 최근 남성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강도와 절도 행각을 벌이는 것으로 보고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키 5피트 1인치의 갈색 머리와 키 5피트 11인치의 어깨 문신이 있는 20, 30대 여성 2명을 공개하고 수배에 나섰습니다. 겨울 폭풍이 캘리포니아주에 상륙하면서 이번 주 저녁에 많은 양의 비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크라멘토 국립기상국은 오는 3일까지 플루마스 카운티부터 시에라 네바다 카운티 지역까지 강한 바람과 최대 3피트에 달하는 폭설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겨울 폭풍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남가주 지역 역시 폭풍 영향권에 들면서 LA 카운티 지역의 경우 오는 4일까지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당국은 일부 산악 지역의 경우 폭설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는 화이트 아웃 현상이 발생하거나 도로가 얼어붙을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말리부 지역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오늘 오전 7시 40분쯤 말리부 지역 엘 마나토르 해변 북쪽에 있는 머롤랜드와 웨스트레이크 블러바드, 머롤랜드 하이웨이와 데커로드가 만나는 교차로에서 숨진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사건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수사하기 위해 오늘 수시간 동안 도로를 폐쇄 조치했습니다. 당국은 피해 남성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살인 사건으로 보고 있다며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가 실시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지원금 중산층 텍스 환급과 관련해 이를 악용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로 폰타 법무장관은 지원금을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화나 문자,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다고 현혹한 뒤 개인정보를 빼내는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폰타 장관은 주 당국은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주민들에게 어떠한 조치나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지원금을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묻는 연락을 받을 경우 절대 정보를 공유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주정부가 보내는 지원금의 메일 겉면의 모습을 공개하고 해당 봉투와 내용이 다를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독감을 비롯한 각종 바이러스가 미 전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신생아와 5세 미만의 어린이들 사이에서 호흡기 바이러스인 RSV가 확산세를 보이면서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금까지 최소 3명의 어린이가 RSV로 숨졌고 12명의 어린이가 독감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생아 RSV 입원율은 2018년과 비교해 7배나 높고 독감 입원율 역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호흡기 바이러스 환자들로 인해 미 전역 대부분의 병동이 포화 상태며 오리건주의 경우 환자 수용 인원을 늘리기 위해 소아과 위기관리 기준을 도입했고 캘리포니아주와 메릴랜드주 병원들도 환자들이 넘쳐 텐트를 추가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전염병협회에서는 전 세계 어린이 백신 접종을 권고했으며 백신 접종을 막기에 너무 어린 아이들에게는 철저한 예방을 당부하고 마스크 착용과 잦은 환기, 외출 자제 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 공중보건국에 따르면 추수감사절 연휴 이후 LA 카운티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감염률도 최근 이틀 사이 2배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과 싱가포르가 전 세계 주요 도시 가운데 생활비가 가장 비싼 도시로 조사됐습니다. 경제 분석 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발표한 전 세계 생활비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172개 도시 가운데 뉴욕과 싱가포르가 생활비가 가장 비싼 도시로 공동 1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이 1위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며 싱가포르는 지난 10년 동안 8번 1위에 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탈아비브가 3번째로 높았고 홍콩과 미국 LA가 공동 4위를 기록했으며 스위스 취리히, 제네바, 샌프란시스코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생활비가 가장 저렴한 도시로는 시리아의 다마스쿠스가 꼽혔습니다. 172개 도시의 물가는 작년 대비 평균 8.1% 상승했으며 올해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공급망 문제, 중국의 강도 높은 코로나19 방역 정책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시행되면서 한국산 전기차들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에 따르면 11월 전기차 아이오닉 모델의 판매량은 1,193대로 전달보다 24.5%나 감소했습니다. 기아 전기차 EV6의 11월 판매량 역시 641대에 그쳐 10월 판매량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8월 발효된 IRA로 한국산 전기차들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현대와 기아의 전기차 판매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현대 기아차는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가격 경쟁력 효과와 친환경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가 늘면서 11월 전체의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고 전했습니다. 스페인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관과 총리실, 공군기지 등 스페인 곳곳에 폭발 장치가 있는 소포가 배달됐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소포들이 스페인 내부에서 발송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의 배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명아 특파원입니다. 스페인 당국은 지난달 24일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에게 우편으로 폭발물이 배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스페인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 배달 소포 폭발로 직원 1명이 다치자 하루 만에 이같이 발표한 겁니다. 마드리드 외곽의 공군기지와 국방부청사, 스페인 북동부의 군수업체, 미국 대사관 등에도 유사한 형태의 의심 소포가 배달됐으나 경찰, 보안팀 등이 처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최근 스페인 전역에서 소포에 담겨 배송된 폭발 장치는 모두 5개로 소포 안에는 화약과 함께 화약을 태울 수 있는 전기 점화 장치가 들어있었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스페인 당국은 사건 조사를 위한 1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폐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스페인 당국은 해당 소포들이 모두 스페인 내에서 발송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건을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배후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xisten indicios que apuntan a que la procedencia viene del propio territorio español. Pero les insisto, seamos prudentes. 스페인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침략국이 테러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며 러시아를 배후로 의심했지만 스페인 당국은 수사 초기 단계인 만큼 섣부른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공공건물의 보안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12구 참사 유가족들이 국회 국정조사 특위와의 간담회에서 무릎까지 꿇으며 진상규명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처리를 놓고 팽팽히 맞서면서 예정됐던 본회의마저 무산됐습니다. 이호찬 기자입니다. 12구 참사 유가족 10여 명이 국회를 찾아 국정조사 특위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한 채 열린 간담회에서 유가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정말 진상규명이 되어야 하고 관련자가 처벌을 받아야 하고 남아있는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게 국민 여러분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유족들은 눈물을 참지 못했고 한 유족은 무릎까지 꿇으며 호소했습니다. 왜 우리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네! 유족들은 제대로 된 국정조사와 이상민 장관 파면 등을 요구했지만 이를 논의할 국회의 여야 갈등은 더 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예정됐던 본회의도 무산됐습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처리를 국민의힘이 반대했고 내일까지 예산 법정 기일이기 때문에 예산에 집중해야 되고 불신임 안건 보고를 위한 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요청하고 나오는 길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여야 합의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의 진실과 책임을 볼모로 잡아 여야의 합의된 의사일정을 파기한다고 해서 국회의장까지 보완내동했어야 되겠습니까? 민주당은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보고하고 다음 주 월요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오늘까지인 법정 시한을 넘길 걸로 보입니다. 여야는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엔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C 뉴스 이호찬입니다. 서훈 전 안보실장의 구속영장 심사를 하루 앞두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내놨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최종 승인한 거라며 안보를 정쟁으로 삼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 문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다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먼저 이 사건은 자신이 보고를 듣고 최종 승인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정보는 그대로이고 결론만 반대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되었다는 비난만 할 뿐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안보 사안을 정쟁으로 삼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서해 피격 사건의 책임자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지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내가 직접 내린 결정이라며 전면에 나선 겁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이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습니다.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확한 증거 없이 자진 월북으로 판단했다는 문 전 대통령의 자백처럼 보입니다. 또 검찰은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말고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 대통령실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 계좌 내역을 정리한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 이미 공개된 바 있죠. 이 김건희 파일 작성자로 지목된 핵심 공범이 해외로 도피했다 돌연 귀국해 구속됐습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재판에서 검찰은 김건희 엑셀 파일의 존재를 공개했습니다. 주가 조작에 가담한 투자자문사 PC에서 압수된 파일에는 김건희 명의의 증권 계좌 주식 현황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작성 시점은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파일은 2011년 1월 13일 작성됐는데 대선 기간 윤석열 캠프는 김 여사가 2010년 넉 달만 계좌를 맡겨 도이치모터스 등 주식을 매매했다고 해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주가 조작 세력이 계좌 내역을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검찰이 이 김건희 파일의 작성자로 지목된 핵심 공범, 투자자문사 임원 민모 씨를 체포해 구속했습니다. 작년 참고인으로 수사에 협조했던 민 씨는 검찰이 김건희 파일을 확보했던 사무실 압수수색 직후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민 씨는 지난달 자진 귀국 의사를 전해왔고 검찰은 지난달 29일 귀국한 민 씨를 인천공항에서 체포해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민 씨 측은 자신도 김건희 파일을 전달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인이 파일을 줘서 좀 출력을 좀 해달라. 직원한테 이거 좀 출력 좀 해주세요. 그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민 씨는 오늘 도이치모터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데 김건희 파일에 대한 신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히 1년 전인 작년 12월 초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등 주가 조작 일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범죄 일람표에는 김건희 여사 계좌 6개가 289번 쓰였다고 적시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고강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펴던 중국이 방역 완화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루 8,000명대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광둥성, 광저우를 비롯해 베이징과 충칭 등 주요 도시의 방역을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국의 제조업 중심 도시 광저우도로 곳곳에 설치된 방역 가림막을 철거해서 차량 운행을 정상화하고 대형 쇼핑몰도 영업을 재개했는데요. 상점에 출입하려면 필요했던 48시간 내 PCR 검사 음성 증명서 대신 건강 QR코드만 확인하는 등 상점 이용객에 대한 통제도 완화했습니다. 베이징시는 코로나 확진자들을 따로 격리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자가격리를 허용할 방침이고요. 충칭도 감염 위험이 낮은 지역의 이동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봉쇄 장기화에 반발해 시위가 잇따르는 등 민심이 떠날 조짐을 보이자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3, 2, 1. 카운트다운과 함께 초대형 트리에 색색의 화려한 불빛이 들어옵니다. 매년 이맘때면 열리는 미국 뉴욕 록펠러 센터의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풍경인데요. 올해는 25m 높이 나무에 5만 개 전구를 달아 꾸몄습니다. 점등식에 이어서 엘리샤 키즈, 그웬 스테파니 등 인기 가수가 총출동해 감미로운 크리스마스 캐롤을 선사했고요. 행사는 미국 전역에 방송됐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가나 출신 유튜버 가나 쌍둥이가 지난 월요일 가나와의 경기 결과 이후 쏟아진 악플에 결국 사과 영상을 올렸습니다. 앞서 가나 쌍둥이는 한 인터넷 방송을 통해 우리나라와 가나의 경기를 시청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두 사람은 가나 선수가 골을 넣을 때마다 기뻐하며 응원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날 경기에서 2대3으로 가나에 졌죠. 화가 난 일부 누리꾼이 가나 쌍둥이 채널 게시물에 구독을 취소한다는 댓글부터 인종 비하 내용까지 달았습니다. 쏟아지는 비난에 쌍둥이 중 한 명이 가나 사람으로서 피가 허락해주지 않았다. 실망하신 팬들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는데요. 사과 영상을 본 다른 누리꾼들은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축구 졌다고 가나 사람한테 악플을 왜 다냐며 위로와 응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은 금융시장 참가자들에게도 예외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월드컵 기간 주식 거래량이 크게 떨어졌다는 흥미로운 보도가 나왔는데요. 유럽중앙은행이 지난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 당시 세계 15개의 증권거래소 동향을 분석해봤더니 자국 대표팀 경기가 시작되면 거래 건수가 45% 줄고 거래 액수는 그보다 더 많은 평균 55%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축구 인기가 특히 높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거래량은 각각 75%와 80%, 칠레 시장에선 무려 99%나 떨어졌다는데요.
실제로 이번 카타르 월드컵 기간에도 미국과 이란의 경기 날 뉴욕 증시 거래량이 최근 열흘 평균보다 하락했다고 합니다. 악성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개인정보를 빼내는 스미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검찰 관계자 사칭에서 택배 배달, 또 해외 결제, 최근에는 실생활과 관련한 신종 수법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위반, 거기에 신호 위반까지 이렇게 교통법규 위반 통지서를 발송했다는 내용과 함께 인터넷 주소가 남긴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절대 누르지 말아야 합니다. 경찰청 확인 결과 최근 교통민원 24 앱을 위장한 악성 앱이 퍼졌다는데요. 실제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침부터 교통법규 위반 스미싱 때문에 깜짝 놀랐다, 잠이 덜 깨 링크를 눌러버렸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교통민원 24에서 제공하는 문자 통지 서비스는 특정 인터넷 사이트로 유도하거나 프로그램이 다운되도록 하는 클릭 기능이 없다고 하니까요. 특히 인터넷 주소가 들어간 문자 메시지, 순간 덜컥해도 절대 누르면 안 되겠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코로나 봉쇄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는 가운데 한 여성이 무장 경찰을 홀로 맞선 모습이 화제입니다. 진압봉과 방패로 무장한 경찰이 자신을 향해 오는데도 휴대전화를 손에 든 채 꿈쩍하지 않고 서 있는 한 여성. 방패로 밀쳐도 물러나지 않자 경찰이 여성의 휴대전화를 빼서 발로 차버립니다. 여성이 아랑곳하지 않고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려 하지만 다른 경찰이 거칠게 밀치는데요. 이후 방호복을 입은 요원 3명이 여성을 어디론가 끌고 갔고 이를 촬영하던 시민도 난폭하게 제지당하는 것으로 영상은 끝이 납니다. 누리꾼들은 중국이 드디어 민주화가 되는 건가? 중국 국민을 지지합니다. 라는 반응을 보였네요.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